시작해보죠. 5주차 스터디 시작할게요. 저희 5주차 주제는 이펙트로 API 연결하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시작할 건데 앞서서 다들 터미널 키셔서 npx create react app week 5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저는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npx create react app 네, 하시면은 하고 계시겠죠? 네. 스터디 하다가 뭐 막힌다,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하시면은 유튜브 올라와 있습니다. 1주차 때는 분명히 제 프론트 스터디 조회수가 180 정도 됐는데 이제 지금 한 2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다들 공부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라는 거는 완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밖에 뭐 강의록 다시 받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들 강의록 받으셨죠? 네, 강의록 여기 5주차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 뭐 힘든 거, 뭐 고충, 개발하다가 막힌 거, 기타 등등 모든 거 좋습니다. 뭐 프론트엔드 정규 스터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좋고 저희 디스코드 여러 채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막 던지셔도 됩니다. 저희 디스코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질문하셔도 딱히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저한테 DM 보내셔도 돼요. 이제 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5주차는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하는 과정을 처음에 보여드릴 거고 이 통신한 결과를 이제 화면에 넣는 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코드를 보기 좋게 멋있는 말로 리팩토링이라는 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해봅시다. 다들 API가 뭔지 아시나요? 서버가 뭐고 클라이언트가 뭘까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뭘까요? 한번 봅시다. 저희는 이 JSON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API를 쓸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뭐 좋은 게 많습니다. 뭐 가이드 이런 거 눌러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아요. 뭐 포스트, 유저, 앨범, 뭐 투두 뭐 이런 거 뭔가 다들 게시판이나 뭐 블로그 이런 거 만들 때 프론트엔드는 만들 수 있는데 백엔드가 없거든요. 땜빵으로 쓰기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뭐 저는 API를 받아올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API가 아직 뭔지 말씀 안 드렸고 이 JSON이라는 게 뭔지도 오늘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뭐 가이드 누르면은 뭐 튜토리얼 나오니까 차근차근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서 따라가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제 코드가 나오는데 뭐 저만 한번 넣어 볼게요. 예시 코드로 제이슨 플레이스홀더 들어가면은 가이드에 뭐 이런저런 코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저는 여기서 투두 리스트에 관련한 API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넣어 볼 거예요. 뭐 앱.js에 이렇게 넣어 볼게요. 뭐 저만 넣어 보면 됩니다. 여기 src 앱.js에다가 네, 스근하게 여기 넣어 볼게요. 잘 모르겠지만 콘솔 로그로 그 JSON 플레이스홀더에서 보내준 투두 데이터를 찍어 줄 겁니다. 이 아래 내용은 뭐 다들 많이 보셨죠? 실행을 해야겠네요. npm cd week 5 npm start
열어봅시다. F12. 네, 어레이 이런 투두 리스트인데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투두 리스트입니다. 컴플릿이 됐으면은 true고 안 됐으면은 false 이렇게 되어 있는 값들이 200개를 준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겠죠? 좋습니다. 저희가 F12 눌러서 콘솔을 한번 봐봤는데 저희 컴퓨터에 없는 데이터를 우리 브라우저에 꽂았다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API 모르겠고 일단은 화면에 꽂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이 200개의 데이터를 이 콘솔이 아니라 브라우저에 띄우기만 하면은 프론트엔드는 끝입니다. 저희 스터디 자료에서도 지금까지 보면은 어딘가는 백엔드라고 발언을 하고 어딘가는 서버라고 했어요. 좀 일부러 좀 혼란스럽게 작성을 했고요. 사실 비슷하게 씁니다. 똑같이 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서버라고 하면은 서버라고 일단 검색을 하면은 컴퓨터의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가 서버지 이런 이상한 말을 하지만 서브라는 말이 있죠. 보통 서버가 뭐냐 생각하면 서빙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알바들이 서빙을 하는 것처럼 뭔가 준다. 오다 주면 음식을 준다. 그런 느낌이죠. 서버는 고객이 요청을 하면은 뭔가 서빙하는 일을 합니다. 이 고객을 영어로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보통 브라우저를 뜻하겠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서버는 서빙을 하는 사람, 클라이언트는 서빙을 받는 이런 고객, 뭐 달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클라이언트를 치면은 의뢰인, 고객 이런 말이 나오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라는 또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뭐 시간의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갈 때 아까 예제 코드에서 보면은 fetch로 시작하는 세 줄의 코드로 보면은 요청이란 걸 보낸 겁니다. 서버님 투두 데이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님 투두 데이터 200개 보내드릴게요 하고 응답을 한 겁니다.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종의 역할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역할놀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라는 거고 서버랑 서버끼리도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누군가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뭐 주문서 같은 거죠. 주문 주고 받는 이런 멋있는 말로는 통신, 영어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종의 통로 또는 약속, 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뭔지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다뤄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알겠어요. API 통신으로 뭐 하겠다 알겠어요. 잘은 몰라도. 그러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뭐냐? 대충 보면은 영어 단어 다들 이 정도는 많이 압니다. 프론트랑 엔드, 맨 앞이라는 뜻 정도로 볼 수 있죠. 백엔드는 맨 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웹페이지 또는 앱, 뭐 디바이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화면을 다루는 개발 영역을 저희는 보통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맨 뒤에 있는 곳이죠. 회사에 대한 그런 기밀한 정보, 로직, 머신말러 인증 인가, 보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들이 보통 백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는 서버를 다루고 프론트 개발자는 클라이언트를 다루게 되고 브라우저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죠. 그래서 다들 뭐 서버 개발자다, 백엔드 개발자다 자기소개할 때 비슷하게 쓰지만 사실은 뭐 같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역할놀이라서 이렇게 API 통신을 서버끼리 하기도 하고 다른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버끼리 할 때는 요청을 해달라고 한 곳이 보통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되게 다시 보면 좀 신기하죠. 아무튼 외부에 누군가 서버랍시고 만든 곳에서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 200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브라우저가 데이터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1주차 때 이런 거 했었어요.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을 받으면서 네이버 서버에 요청을 하면은 응답으로 홈페이지 파일을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뭐 그때 몇 번이었죠? 5,500번 정도였나요? 아무튼 그런 로컬 번호로 요청을 보냈더니 저희 index.html 뭐 짱구 페이지를 준 거죠. 아무튼 이제 저희 API 통신도 해봤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함수, 이게 fetch라는 함수인데요. 이 fetch는 자바스크립트 표준 함수입니다. 따로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받을 필요 없이 자바스크립트 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쓸 수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되게 이런 API 통신 자체가 비동기 처리가 되는데, 비동기가 뭐냐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사용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해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뭐 심심해서 공부하시려면 뭐 이런 키워드들 적어 드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API 받았고 컴포넌트한테 어떻게 알게 할 거냐를 해봅시다. 지난주 다들 기억하시나요? use state라는 걸 썼습니다. use state라는 걸 썼었고, 컴포넌트 생애 주기라는 걸 했었어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죠. 좋습니다. 어차피 리액트 하면은 이런 use state 그냥 질리도록 쓰니까 천천히 친해지면 됩니다. 자, 지난 복습이죠. 브라우저는 돔 조작이 빈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은 엄청 많은 돔 조작들이 일어나면서 페이지가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브라우저 리소스가 많이 드니까 가상의 돔을 하나 만들어서 일괄 처리를 하자가 버추얼 돔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일괄 처리하는 시간은 대충 16 마이크로 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렛으로 카운트를 한 다음에 카운트 더하기 이런 함수 넣고 원클릭을 하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콘솔에선 되지만 화면에서 몰랐죠. 이거는 돔을 리액트가 직접 다루지 않았고 버추얼 돔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돔을 통해서 컴포넌트의 상태가 변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use state라는 걸 썼다 라는 거 한번 복습했죠. 그리고 생명 주기, 이거 리액트는 컴포넌트를 만들 때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사라지기, 세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업데이트하는 조건은 props가 바뀌거나 스테이트를 바뀌었을 때 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자, 이제 알겠죠? API 데이터 use state로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거를 콘솔 로그를 set state로 바꿔볼 거예요. 다들 안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set state 하려면은 use state를 만들어야 되죠. use state todos 오씨 저런 todos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set to do's를 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인 거죠. 아래에도 코드를 좀 바꿔줘야 되니까, 요거를 안 넣어놨네요. 아쉽게. 잠시 뒤에서 빼오겠습니다.
잠시 뒤에서 빼와서 보죠. 한 이쯤에다가 넣어 볼게요. 한 이쯤에다가 뭐 이 정도입니다. 제가 과제로 맵 함수 한번 공부해 보라고 했었죠. 뭔가 리스트를 사용을 할 때 함수형으로 어떻게 잘 뽐은 안 쓰고 맵이란 함수를 쓰면은 한 방에 돌아갑니다. 이 투두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투두 타이틀 같은 거를 다 태그에 넣고 한 방에 만드는 거죠. 이게 성공을 한다면은 화면에 200개의 투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좋아요. 지금 화면은 나오고 있는데 세로 고침이 나오게 했어야 되지만 세로 고침이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위쪽을 해야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위쪽 좀 날리겠습니다. 이 헤더 이제 잘 보이겠네요. 지금 네트워크가 느려서 지금 투두 요청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 화면은 사실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버튼 하나 달았다고 쳐도 계속 세로 고침이 뜨게 되는 느낌으로 될 거예요. 뭔가 지금 일단은 멈출게요. 멈춰야 되니까. 뭐 일단은 에러 떴지만 멈췄죠? 멈춰야 되는데? 네, 멈췄습니다. 어휴. 여기에 막 버튼이 있으면은 막 버튼 클릭하고 싶고 막 인풋 있으면 인풋 막 넣어야 되는데 계속 화면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리액트 처음 해보는 분들이 한 번씩은 겪는 이 대참사가 있어요. 스테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넣었더니 단단히 잘못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는 아까 일부러 복습을 했어요. 컴포넌트는 업데이트라는 하는 그런 조건이 프롭스가 바뀌거나 스테이트를 바뀌었을 때입니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컴포넌트 로직을 다시 시작합니다. 컴포넌트 로직에 패치가 있죠? 그럼 패치를 다시 돕니다. 그러면 set state가 돌겠죠? 그럼 스테이트를 수신했죠? 업데이트가 됐죠? 컴포넌트 로직이 시작이 됐죠? 이 루프에 걸립니다. API 가져와. 데이터 넣었으면 스테이트에 넣어. 스테이트 바꿨어? 업데이트해. 코드 실행해. API 가져와. 이 무한의 굴루에 빠진 겁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 저는 저 제이슨 플레이스홀더에다가 800개가 넘는 요청을 보냈어요. 리액트는 순수한 함수입니다. 잘 모르셔도 돼요. 되게 멋있는 말인데 순수한 함수입니다.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런 거 공부하시면은 되게 좋은 단어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컴포넌트는 인풋이 같다면 아웃풋이 같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랬죠. 뭐 카운트 값을 프롭스로 넣거나 아니면 스테이트에 의해서만 컴포넌트가 바뀌었죠.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다. 외부 영향이 없는 순수함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나 이런 것들과는 다른 점인데 이런 순수한 함수의 로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그 한계를 잠깐 봤죠. 저는 바깥에서 컴포넌트한테 영향을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API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으면은 스테이트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했어요. 내부 로직은 스테이트로 어떻게 한다 쳐. 외부의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인 거죠.
지금 계속 투두 데이터를 계속 보냈는데 딱 한 번만 사용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서버랑 데이터를 동기화를 한번 시키는 이런 방식을 한번 해보자 인 겁니다. 훅이라는 걸 쓰게 될 겁니다. 저번 주에 봤던 거랑 살짝 텍스트만 다르고 비슷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훅을 걸어줬습니다. 뭐 이런 코드인데 한번 다 넣어보죠. 넣어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긴 한번 다들 넣어보셔도 좋아요. 오타들 좀 날리고 보겠습니다.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유즈 스테이트랑 비슷한 뭔가를 만들었죠. 이 유즈 이펙트라는 함수 안에 fetch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 투두에 길이가 없다면은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하는 무언가가 출력이 될 거고요, 화면에. 투두 데이터가 있으면은 아래에 있는 맵 함수를 통해서 200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를 한번 느리게 해볼 건데 3G 정도로 가보죠. 이렇게 되면은 투두 데이터가 아직 없어요 라고 시작을 하다가 API를 받으면은 바뀔 겁니다. 잠깐이라 못 보셨겠죠? 되게 유즈 이펙트라는 거에다가 넣어놨더니 투두 요청을 더 안 보내고 있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성공을 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즈 이펙트는 외부 효과를 렌더링이랑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외부 효과는 돔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 안에서 set to do, 사실 이 set 유즈 스테이트에서 사용한 이 set 덕분에 돔 조작이 된 거지 유즈 이펙트 자체는 돔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좋습니다. 유즈 이펙트는 써보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분명히 유즈 이펙트 쓰다 보면은 아까처럼 API 요청을 계속 보낼 때도 있을 거고 뭐 저런 방법 없을까? 이런 방법 없을까? 계속 찾아보게 되거든요. 제가 했던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것들이랑 공식 문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인터넷 강의도 잘 가르치니까 인터넷 강의도 좋겠죠? 인터넷 강의를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좋을 겁니다. 이 공식 문서 제가 2가지 추천드리는데 뭐 이런 거 보면 돼요. 이거 눌러보면 오! 링크가 사라졌군요. 제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여기 사실은 탈출구에 이펙트로 동기화하기랑 생명주기 이 2개를 올려놨어요. 요거 보시면은 유즈 이펙트 쓰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되게 친절하게 한글 버전이 있어서 좋아요. 리액트는 정말 친절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나중에 생명 주기를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 뒤쪽에 저희는 코드를 작성할 때 유즈 이펙트를 보면은 맨 뒤에 비어있는 문자열이래 배열을 넣었죠. 이걸 배열을 어떻게 넣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넣느냐에 따라서 또 유즈 이펙트의 사용법이 좀 더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리턴문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필요할 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네, API 연결할 땐 보통 요거 이렇게 넣으면 끝나요. 진짜 이거 2가지 읽어보면 끝납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지난주에 공부한 유즈 스테이트 오늘도 복습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공부한
유지 이펙트 다음 주에도 좀 쓸 겁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생각한 리액트의 기초가 끝납니다. API 연결도 했고 화면도 만들었고 컴포넌트도 만들어 봤고 뭐 리액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배운 걸로 개발을 못 한다면은 사실 HTML이랑 CSS를 못 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액트 기초가 끝났고 자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저희가 뭐 멋있는 말이죠, 리팩토링. 근데 다들 뭐 리팩토링 책을 안 읽어 보셨을 것 같고 운이 좋게도 자바스크립트 쪽에는 그런 코드 관련한 클린 코드 리팩토링 계열의 예제 코드가 있는 책이 잘 없어요. 근데 리액트 아니 자바스크립트 쪽에선 유일하게 리팩토링 책이 예제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프론트엔드 팀원 3명이 1000줄짜리 HTML 코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엄청 겹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런 페이스북 화면을 100명이 다 같이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했었고 컴포넌트로 나눠서 파일별로 따로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저희는 앱.js에 모든 걸 때려 넣은 상태입니다.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로 컴포넌트 또는 구성 요소, 부품을 만들자. 공식 문서에서는 레고 블럭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번역기 동반해서 이렇게 컴포넌트 만들면은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거를 합니다. 제가 뭐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바벨이라는 거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바벨이라는 것이 쳐볼까요? 바벨 JS 바벨은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바벨을 받은 적이 없죠. 받은 적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어딘가에 바벨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라이브러리 리액트를 세팅하는 와중에 누군가는 바벨을 쓰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리액트가 어딨지? 사실 이런 많은 코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리액트 스크립트 이쪽에 보면은 컨피그가 있거든요. 웹팩이라는 걸 통해서 리액트가 빌드가 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웹팩에서 사용하는 게 바벨일 겁니다. 뭐 결과물도 여러 가지 파일명들도 나오고요. .chunk JS 이런 것들 이런 파일들 네트워크 열어보면 리액트 프로젝트 할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잘 말아서 할 때 웹팩 그리고 바벨이라는 걸 쓰는 상황이고요.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세팅을 하면 웹팩이고 비트라는 것을 사용하면 비트랑 웹팩 이렇게 조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신짱구, 신영만, 흰동이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 미, 파더, 도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었죠. 그래서 저희 뭐 지난주에는 카운터에서도 카운트 넘버 컴포넌트를 따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앱.js의 코드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뭔가 API 연결 로직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한 100줄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을 때 API 연결을 받지 못했거나 받기 전일 때 코드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을 때 코드가 있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관심사로 생각을 했을 때 앱.js에 이 코드들이 다 있는 게 좀 애매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다른 파일로 옮기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얘 두 가지를 컴포넌트로 만들 거고요. API 연결 로직은 따로 빼는 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멋있는 말로 커스텀 훅이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근데 저희 리액트 코드 컴포넌트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스니펫츠라고 하는 걸 검색하시면은 맨 위에 나오는 익스텐션을 받아주세요. 리액트 스니펫츠라고 치면은 벌커 홀란드 뭐 이런 요런 요거 있거든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리액트 개발할 때 이거 덕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익스텐션 받아주시고요. 이게 단축어를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이 익스텐션을 쓰면. 제가 쓰는 거는 보통 RAFC 많이 쓰고요. USS, 뭐 UEF 이런 거 많이 씁니다. 한번 뭐 써보면 바로 알아요. 저희 src 폴더에 empty data JS랑 to-do JS를 만들어 주세요. empty data JS 만들어 볼까요? 시작은 대문자입니다. empty data JS to-do.js 코드를 만들 때 보면은 막 펑션도 넣어야 되고 익스포트 디폴트도 넣어야 되고 뭐 굉장히 코드 자체에 쓸 게 많아요. 리턴문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 만약에 RAFC 제가 쓰는 거를 하면은 함수형으로 나오고요. RFC를 하면은 이 기본 껍데기 펑션으로 시작하는 껍데기가 나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RFCE입니다. 적어드렸죠? RFC 그리고 아까 제가 유즈 스테이트 쓸 때 잠깐 보여줬는데 USSS 이렇게 쓰면은 탭 누르면은 뭔가 유즈 스테이트가 나오죠? 뭐 이런 것들 UEF 치면은 뭐 유즈 이펙트에 관련한 이런 코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단축어니까 꼭 익스텐션 받으시고 잘 읽어보신 다음에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 좋은 점이 임포트는 안 돼서 따로 임포트는 해줘야 돼요. 아무튼 두 파일 들어가서 R, F, C 둘 다 들어갈게요. 자, 이제 앱.js에 있는 그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코드를 empty 데이터에 넣을 겁니다. empty 데이터 오른쪽에 제가 띄워 놓을게요. 앱.js에 보면은 데이터가 아직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코드가 있었죠. 얘를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넣어 줄게요. 여기에다가 조금 다르게 보일 필요도 있으니까 투두 데이터가 아직 없어요 말고 없음 크크라고 할게요. 뭐 복붙 하시면 되고 RFCE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앱.js에다가 원래 복사했던 자리 있죠? 여기다가 empty 데이터 엔터 누르고 하면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기능은 그대로 근데 파일은 두 개로 나눴죠. 그러면서 empty 데이터에 대한 로직들은 다 empty 데이터 JS에 다 들어가고 앱.js를 개발하는 친구는 empty 데이터 몰라도 일단 여기다 꽂아 넣기만 하면 돼요. 자, 없음 크크라고 제가 바꿔놨으니까 여기에 없음 나오죠? 투두도 한번 만들어 보죠. 투두는 살짝 더 업그레이드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생길 겁니다. 자, empty 데이터는 끝났고
이 투두 맵 안에 있는 div 태그랑 p 태그 이 세 줄 있죠. 이 세 줄을 투두에 넣어줄게요. 이 빨간 줄 이렇게 열심히 2개 뜨면은 성공입니다. 당연히 이 투두가 뭔지 모르죠. 이 투두 폴더는 파일은 저희 프로퍼티스 혹은 props라고 있는 거를 써보면 됩니다. 여기 props to도라는 컴포넌트 또는 함수의 인자로 props를 넣어주시고 props.id, props.titl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a 태그에는 href, 버튼 태그에는 onClick이라는 이런 속성이 있었죠. 그런 것들처럼 이번 시간에는 앱.js에서 to도로 값을 properties, props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내려보죠. 여기에 props라고 하고 props to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다면 자연스럽게 앱.js에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컴포넌트로 바꿔줍시다. 앱.js의 코드를 to 하고 to 임포트가 안 됐군요. to 임포트 잘 해주시고, 네, id는 to id고 to title 그대로네요. id는 to id, title은 to title. 이제 to도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넣었죠. 이 to도가 앱.js를 개발하는 친구는 몰라도 to도라는 컴포넌트를 누가 만들었을 테니까 믿고 그냥 끌어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를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간소해졌죠. 이제 이 use state랑 use effect 쪽만 조금 더 간소하게 만들면은 이 앱.js는 굉장히 HTML 같은 느낌의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길었던 코드가 조금씩 정돈이 되고 있죠. 이제 이 API 연결 로직만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간단한 리팩토링을 했어요. 리팩토링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살짝 코난 느낌으로. 코드는 작아져도 로직은 그대로,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리팩토링 책 자바스크립트 예제니까 심심할 때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네. 리팩토링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네이버 웹툰에도 이 작가님이 올라갔던데, 개발 이런 밈으로 리팩토링이 뭐냐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남이 짠 코드일 때도 있고 내가 짠 코드일 때도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리팩토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오래된 코드를 고칠 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코드를 완벽하게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죠. 저희가 앱.js를 만들 때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은 코드였었지만 그냥 재가공을 하면서 좋은 코드로 바꿔갔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여기 있으니까 요분 재밌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 웹툰 연재로 이것들이 시작이 돼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공지 같은 과제 하고 끝낼게요. 위클리 아일랜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API 받아오기라는 과제입니다.
저희는 오늘 투두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방금 제이슨 플레이스홀더 사이트 들어갔을 때 투두 말고도 여러 블로그 뭐 기타 등등 API가 많았죠.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화면에 한번 뿌려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방식대로 그리고 그 화면 API 기타 등등의 목적에 맞게 컴포넌트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는 제가 empty 데이터라는 거 만들었듯이 데이터를 받기 전 상태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파일 구조는 비슷하겠죠,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empty 데이터, 뭐 to-do, 뭐 이런 느낌이겠죠? 과제는 다음 주 스터디가 시작하는 11월 19일이고 24시까지니까 사실 스터디 이후에 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은 스터디 전까지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잠시 또 늘 하던 거 하겠습니다. 다 웃어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